자, 그러나 이분은 참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네.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전 리먼 브라더스의 한국 대표셨죠? 김준성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뭐 하루에 운동 많이 하시죠? 뭐 그냥 노는 거죠, 뭐 저야 뭐. 네, 아. 항상 운동을 이런저런 운동들 하시면서 건강 관리하시고 예, 잘 놀고 있다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오늘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FMC 새벽에. 직관하셨네, 직관. 3시에 스테이트먼트하고 3시 네. 반에 기자회견 기자회견 했거든요. 하죠. 네. 기자회견이 사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은 막 뭐라 그러고 살살 도망가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재밌어서 그래도 보통 안 보는데 오늘은 진짜 특별히 봤습니다. 오늘 혹시 그러면 기자회견 가운데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이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답변 혹시 있으셨어요? 그 말하는 거 중에 네. 그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너 저기 선제적으로 시장보다 뒤처진 거 아니야? 네. 뭐라고 얘기하더라. 뒤처진 건 아닌데 네. 앞으로는 안 뒤처질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기자가 니 지금 시장보다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니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네. 뒤처진 거는 아니다. 아닌데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안 뒤처질라 그래.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사람 말 맨날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기자가 뭐랬냐면 또 7월 달에 25bp 안 내려가지고 요번에 한꺼번에 50 한 거지?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랬냐면 뭐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스트롱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렇지만 난 서두른 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말의 결론만 얘기하면 요번에 저번에 안 해갖고 서두르게 한 거죠. 기자 질문에 다 뭐 사실은 예. 긍정을 한 거. 예, 비하인드 될까봐, 그러니까 네. 시장보다 뒤처질까봐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한 가지로 느낀 게 사실 시장이 뭐 오늘 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전 표에 비하면 뭐 75bp씩 차이가 나고 그러지만 어쨌든 최근에도 연준은 뭐 나 그렇게 이자를 많이 안 내릴 거야. 그렇게 하고 뭐 말도 그렇게 하고 항상 그랬는데 지금 50bp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시장은 사실 그동안 워낙 내리는 걸로 이렇게 프라이스가 돼 있으니까 연준이 그야말로 상당히 쫓아온 것 같아요. 시장의 프라이싱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게요. 네. 바로 전에 시작하기 바로 전에 프라이싱이 오늘 3시 바로 전 프라이싱을 보면 그냥 금년 말 내년 말 두 개만 봐도 네. 금년 말에 뭐 100에서 125 내리기로 했으니까 네. 5.5에서 100 내리면은 4.5잖아요. 네. 그러니까 4.5에서 4.25 사이다고 했는데 4.5라고 얘기했죠. 네. 뭐 진짜 차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은 26년 말은 예. 시장이 3.25 정도요 프라이스였거든요. 네. 3에서 3.25 사이 정도? 3.25에 가까웠는데 3.5를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25밖에 차이가 안 지금 나요. 이제 인하한 거는 예. 시장이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연준이 밀려서 인하를 0.5, 그러니까 50bp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연준이 판단할 때 요 정도는 빨리 지금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50을 빵 떼는 겁니까? 선제 대응이라고 봐야죠. 결국 같은 얘기인데 시장은 이미 너네 이거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은 조금 아니라고 얘기했고 사실 또 이코노미스트들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준이 조금 생각을 바꾼 것 같고 역시 선제적으로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고용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맨데이트? 하는데 네. 듀얼 맨데이트를 하는데 고용과 물가인데 항상 물가부터 얘기하던 걸 오늘은 고용부터 진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얘기하고 고용이 4% 초반이면 아직도 낮은 거다. 그리고 네. 예전에 교과서에서 보면 4.5% 미치면 완전 고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 그 페드가 판단을 해서 네. 내리긴 한 건데 그 주장을 이코노미스트보다 오히려 마켓에 있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이 막 주장을 한 거죠. 이거 네. 7월 달에 못한 거 아니야? 이게 대놓고 물어봤는데 그 말 진짜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7월 달에 봤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깜깜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데이터를 못 봤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좀 그랬어. 뭐이 정도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냥 시장을 상당히 쫓아가 준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시장이 여기 있고 거의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네. 시장은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약간 붙는 것 같아요. 오히려 느낌은.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유심히 봐가지고 네. 10년짜리 금리가 시작하기 전에 3.68이었어요. 네. 네. 2년짜리가 3.65인가? 네네. 65인가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10년짜리가 64까지 내려왔다 72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네. 물론 3년짜리는 2년짜리는 너무 짧은 거니까 네네. 지금 더 시작보다 내려와 있지만 그건 뭐 50bp가 좀 서프라이즈니까. 네네. 그런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여기 있다가 내려오면 보통은 더 도망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달라붙는 아직까지는 몇 시간 안 됐지만 기준금리가 이만큼 위에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는 시장금리가 그보다 한참 좀 격차를 한참 두고 밑에 있었는데 프라이싱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거의 붙는 상황인데 이제 원래 이렇게 내리면 또 시장금리는 그걸 생각해서 더 내려가죠. 내려가야 되는데 예, 점도표를 쭉 보면은 네. 점도표 보시면은 거기 숫자가 끝에가 뭐 1, 네. 4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 반올림한 거고요. 네. 실제로 점도표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스티커 주면은 확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준금리가 레인지잖아요. 네. 뭐 4.25부터 4.5 네. 이렇게 찍으니까 반올림 다 한 거니까 그냥 보실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위쪽을 얘기하니까 위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요번 그거를 보니까 이게 좀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너무 계산하기가 너무 쉬워요. 생각을 해보시면 5.5였는데 금년 말이 4.5고요. 네. 내년 말이 3.5고요. 네. 그 다음에 말이 3.0이에요. 음. 그러면 금년 말에 지금 50ppm 내렸으니까 두 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5 내리겠다는 그렇죠. 거죠. 내년에 1%를 내려면 4번 네 내리겠다는 번. 거잖아요. 네. 금통위가 8번. 8번 있죠. 금통위가 아니라 아, FOMC 예, 8번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쿼터리마다 내리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 내린대요. 50bp니까 6개월만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짜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갖다 찌르는 거니까 짜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앞으로의 방향을 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사실은 FOMC가 뭐 내릴 때 그렇게 들쭉날쭉은 좀 못하고 좀 네. 점잖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쵸. 점잖게 네. 해야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상당히 점잖죠. 그야말로 스트롱 스타트를 한번 해주고 네. 내가 뭐 서두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연달아서 두 번 하고 내년부터는 한 달 걸러서 하고 그 후에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거 보여준 게 시장을 많이 쫓아왔고요. 시장은 뭐라 그럴까? 약간 화답을 한다 그럴까? 네. 야 진짜 많이 쫓아오네. 야,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게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이렇게 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가다 올라왔고 환율도 내려가다 올라오고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네. 그 시점이 제가 보고 있는데 탁 변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점이었냐면 파월이 얘기하다가 중립금리 얘기를 했어요. 네. 누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데 네. 중립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뭐 마이너스 국채도 있었지만 뭐 웃으면서 나는 그런 시기는 다시 안 올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더니 중립금리가 꼭 예전처럼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니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어느 누구도 정해주진 않았지만 한 2% 정도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예, 조금 높게 생각. 그게 뭐 한 그 점도표랑 이번에 이제 그 단기 네. 전망을 보더라도 한 2.9%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뒤에를 지금 2.9가 실제로 3을 얘기하는 거니까 3 정도까지 찍어놓고 롱거런도 2.9 찍은 것도 거의 3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볼 때 뭐 그걸 갖고 개수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대놓고 중립금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단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럼 자본 시장에는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잘 안 내려온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이 예전 생각보다 좀 높을 수 있다. 중립금리라는 게 네, 그렇죠. 이제 뭐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안 일으키면서 뭐 완전 고용을 하면서 그런 건데 네. 그런 거를 지금 파월이 야 예전보다 약간 높을 수 있어. 그럼 예전이 얼마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엊그저께 생각한 것보다 높은 네네.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 돌았어요. 시간적으로는 딱 그것 때문에 돌았다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진짜 5초 10초에부터 그때부터 딱 꺾였어요. 네. 그래서
와, 저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그랬는데 시장은 뭐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돌아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물가가 당연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물가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연준은 판단한 거예요? 예, 물가는 뭐 굉장히 좋다고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실업률 그러니까 GDP는 조금 네 가지 하거든요. GDP하고 네. 실업률하고 물가하고 이제 결국 이자를 하는데 뭐 GDP는 조금 내렸고 실업률은 좀 높였지만 4.4까지 올렸지만 네. 그래도 낮은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 고용적 걱정을 하는 건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죠. 우선 바꾸기도 많이 바꿨고 2.6을 2.3으로 바꿨나? 그리고 네. 뭐 계속 바꾸면서 그리고 물가는 뭐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장기 금리도 좀 내려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주 못을 박았다니까요. 중립금리가 사실 장기 금리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난 그 중립금리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버리니까 시장이 이게 평소에 막 우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워낙 시장을 많이 쫓아와줬거든요. 네. 다 시장을 쫓아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진짜 버티고 말한 게 중립금리가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약간 거기서는 서프라이즈를 한 게 아닌가? 뭐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왜냐면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 거는 그 순간에 딱 돌았었어요. 3시 10분인가? 그 중립금리가 아마 니네들 생각보다 좀 높을 거야라고 얘기한 게 예.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예요? 시장에서 뭐 좋아할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 보통 중립금리라는 거는 네. 그냥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어렵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간에 어글이 돼 있는 네.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예. 뭐 2% 정도. 그러면 한 2.5% 기준금리, 뭐 페드 금리를 네. 가고 뭐 팬데믹 이전에 2.5였어요. 네. 0으로 계속 가다 2.5까지 올렸다 팬데믹 때문에 내렸는데 그때도 더 올릴지 말지 되게 망설였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앞쪽을 엄청 내리면서 뒤쪽엔 3으로 그냥 가만히 놔뒀거든요. 하면서 놔두면서 하는 말이 야 저기 그거 중립금리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한 거죠. 물론 물어봤으니까 언급했어요. 네네. 물어봤으니까 언급했는데 중국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낮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건 뭔 소리대. 그때 조금 서프라이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는 게 좋아서 서프라이즈라는 게 아니고 그냥 놀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의미 네, 놀란 거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 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겠네. 지금 연준에서는 저런 분위기가 파월도 자기 생각을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네. 저런 얘기가 좀 있었나 보네. 뭐 그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연준은 네. 전지 늘 볼 때마다 막 뭐 1년 후, 2년 후 뭐 이런 이제 금리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연준이 잘 맞추는 아주 귀신 같은 조직들이라 1년 후에 이 정도, 2년 후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현재 지금 봤을 때 그 미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명분을 좀 갖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진짜 몇 퍼센트가 될 거다 혹은 2년 후에 진짜 2%에 갈 거다 이 얘기가 방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왜 우리가 이 금리를 채택했는지 지금 이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거 얘기하는데 그냥 1년 후 2년 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당장 네. 3개월 전에 하고 지금 75bp가 다르잖아요. 네, 앞에가. 그런데 이게 연준이 그러면 3개월 전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는 아니고 네. 지금 정프로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네.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연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매크로를 보고 있지만 매크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를 뿐 아니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지금을 한 달 있다 아니까. 예. 그러니까 파월도 한 게 내가 7월 달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조금 부러웠던 거는 그야말로 진짜 독립적이잖아요. 네. 연준은 진짜 엄청 독립적이에요. 네. 연준은 진짜 그런 면에서는 진짜 완전히 왕이에요. 존경할 뭐 만하다. BOJ나 뭐 BOK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진짜 BOK까지 우리도 잘 못하죠. 진짜 그
독립적으로 얘기하고 맞으면 맞았다고 얘기하고 다만 데이터를 베이스로 지금의 최선의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맞게 정책을 하는 것이고 또 정책이 미래를 바꾸잖아요. 네. 정책이 미래를 바꾸는데 우리는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뭐 마일드했고요. 지금 그 동안에 많이 그 이자율에 관련돼서 어쨌든 4년 만에 금리를 내린 거잖아요. 네. 그동안 내내 올리다가 그 시점에 연준이 어느 정도 뭐 또 바꾸겠지만 네, 네. 가이드를 좀 예쁘게 줬다.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4.5, 3.5, 3 해서 네. 네 번, 두 번 네. 딱딱 맞춰가지고 좀 주고 말도 마일드하게 하고. 미국 그래- 경제를 네. 이거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미국 경제를 그러니까 괜찮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게 그렇죠. 봤죠. 장기적으로 3% 예. 정도 본다는 거는 예. 그만큼 성장 예. 우리 유지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한 거죠. 소프트 랜딩 한다고 본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소프트 랜딩 하게 내가 예.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FOMC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금리 자체만으로 시장이 갑자기 충격받을 일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입니까?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동안 금리를 시장에서 특히 이제 채권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내리는 걸로 보고 네. 그게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했는데 물론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연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앞으로 급격하게 어떻게 변하는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준이 뭐 50bp 내렸지만 뭐 뒤에는 안 내린다든가 네. 시장을 별로 안 따라가고 시장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면 그 갭 때문에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 거의 맞춰줬어요. 시장이 그동안 하던 얘기에 딱 맞게 얘기를 하고 니네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잘해볼게. 고용이 문제야. 인플레이션은 괜찮아. 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 이런 식의 지금 어투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친화적인데 딱 그거 하나. 그런데 중립금리 그거 옛날처럼 그렇게 안 낮을 수도 있어. 이거 네. 한마디는 조금 불안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BOJ가 있는 네. 상태잖아요. 네, 미국은 오케이 금리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이나 아니면 갑자기 놀랄 일은 없어지게 만들어 줬어요. BOJ에서는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네, 엔화 가치가 딱 뛰어오르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로 자산 갖고 있던 사람이 달러보다는 이제 엔화 자산을 네. 막 갖게 되고 요런 일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건 좀 안정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데 저번에 BOJ가 한번 놀랬잖아요. 네. BOJ가 오랜만에 그쵸. 의지를 가지고 얘기했다가 네. 깜짝 놀래가지고 나 그런 뜻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특히 그 이후에 달러의 움직임하고 네. 니케이 움직임이 거의 같아요. 그래프에 그려보면 둘이 똑같이 가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드린 제 나름대로 이유가 그 BOJ는 그렇게 독립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겁을 먹었다 그럴까? 욕 먹는 거 엄청 싫어해가지고 네. 그 페드는 최소한 남들한테 욕 먹는 걸 별로 안 겁내하거든요. 네. 근데 욕 먹는 거 겁나하고 또 주식 빠지는 거를 겁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부터 이자를 한번 올려보고 말 것이야. 이게 맞는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고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BOJ의 급격한 정책 변화 이런 거보다는 그야말로 일본 경제가 진짜 안에서부터 뭔가 물가가 올라오고 네.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BOJ가 선제적으로 뭐를 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어요. 페드는 선제적으로 좀 하잖아요. 네. 오늘도 좀 선제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그쵸. 그런데 BOJ 뭐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BOK도 별로 선제적. 한국은행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깝깝해진 게 네. 지금 5.5, 3.5였는데 연말까지 4.5 내린대잖아요. 네. 2번 남았는데 거의 내릴 거예요.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내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안 내리고 있으면 4.5, 3.5예요. 그건 조금 좀 찝찝하죠. 좀 찝찝하죠. 1%나 내렸는데 네네. 하나도 안 내리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금통이 페드, FMC, 금통이 FMC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네네. 그렇다면은 안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2번 정도는 내리겠죠? 한 번?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기 한국은행이 워낙 뭐 부동산 가지고 뭐 신경을 엄청 쓰고 계시니까 한 번도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릴 것 같아요. 한 번은 무조건 내릴 거고. 그런데 또 부동산을 워낙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아 가지고 네. 또 부동산이 너무 부담되고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도 사실 양극화잖아요. 사실 부동산 문제라기보다는 네. 상업용도 안 그렇고 지방도 안 그쵸, 그런데 네. 일부 아주 좋은 주택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또 못 내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내려야겠죠. 미국이 1%나 내렸는데 안 내리는 반은 거는 내려야겠지 뭐 설마. 2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그죠? 0.5, 0.25 정도만 내리지 0.5? 않을까요? 예. 2번 해야 되지 않아요? 미국이 1% 내리는데. 예, 근데 한 번도 안 내릴지도 몰라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너무 눈치를 많이 보니까 전문 이제 눈치를. 거의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요즘 네. 원달러가 비교적 좀 그 강한 편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좀 숫자가 낮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 이자율 잘 못 내릴 거야. 지금 그 예상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한국 시장을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예. 하지만 그러니까 환을 보면은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환보다는 뭐 글쎄요 자금 흐름이 미국이 이자율이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자금이 아시아로 좀 이머징 마켓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런데 중국이 워낙 나쁘잖아요. 네. 중국이 나쁘니까 중국으로 갈 것 같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 가는 걸 오히려 막고 있고. 그런데 아세안 요즘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좋아요. 네. 그런 데가 지금 주식도 한 뭐 14% 15%씩 올라 있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네. 지금 타이완이 20% 정도 올라 있는데 뭐 타이완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쪽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주식 자금을 보면 뭐 MSCI 이런 데도 봐도 이머징 마켓 MSCI에서 우리나라 거는 많이 빠졌어요. 중국이 빠지면서 우리는 거의 중국하고 똑같이 본다고 할까? 네. 주식도 보면은 지금 어쨌거나 나스닥 뭐 S&P가 한 18% 올랐거든요. 연초 네. 대비. 그리고 일본이 한 8% 올랐고 뭐 유럽도 한 8% 올랐고 코스피 마이너스 3, 코스닥 마이너스 15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18은 도대체 얼마 차이예요? 지금 33% 차이 난 거거든요. 네. 금년에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 움직임에서 봐야 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볼 때 달러 원은 한국 이자율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못 내릴 거야.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고 네. 사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보면은 오히려 저 나라들이 괜찮으니까 경기 뭐 이렇지만 아주 용감하게 이자율을 더 내릴 거야. 네. 그러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저 나라로 가야 될 거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 이자율, 뭐 주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국내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네. 우리를 너무 중국하고 묶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해외 투자가들은. 그리고 이제 한국 국내 투자가들은 또 해외로 또 워낙 많이 나가니까 네. 돈이 좀 시장에 좀 마르고 있다. 뭐 주식 쪽에서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성장 생각하면 다른 동남아가 훨씬 더 근데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작은 그쵸, 나라들이니까 그쵸.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가는 쪽은 분명히 이머징 마켓에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도 이머징 마켓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중국하고 이런 묶여서. 수혜가 올지는 좀 퀘스천 마크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준성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얼른 또 그러게, 시간이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해야 될 때네요. 자, 바로 넘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